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메르스에 대한 뉴스 가운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18명이 모두 2차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자, 중동 다녀온 그 환자한테 감염된 2차 감염자들이고 그 2차 감염자들한테 감염이 된 3차 감염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라면 이 18명 가운데 지금 들으신 대로 5명이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치사율이 40%라고 중동에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8명 중에 5명이 물론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꽤 많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이것이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1차 감염자, 2차 감염자들한테 옮긴 이 1차 감염자가 이 감염을 시킬 수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면은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모레쯤이 끝입니다. 모레 이후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3차 감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선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모두 최초 감염자와 직간접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전파력을 가지는데 최초 환자는 지난 11일 처음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4곳을 옮겨 다니다 20일 확정 판정이 나오면서 격리됐습니다. 최초 환자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었던 시기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 사이의 열흘. 따라서 20일부터 최대 잠복기를 계산해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달 3일이 메르스 확산세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2차 감염자에게 옮은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확산세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로 높지만 전파력은 낮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23개 나라에서 1,172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3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 가능성 등을 통해 3차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3차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서 추적 조사를 통해서 포위망을 훨씬 더 넓혀나갔고, 다만 그 포위망에서 일부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조차도 좀 차단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 가능성은 국립보건연구원과 네덜란드 연구소 등 4곳에서 분석하고 주말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